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누굽니까? 네, A준 재활의학과 의원의 윤영건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A준 재활의학과 이게 뭔 뜻입니까? 저희 아이들 이름의 끝자를 좀 따서 만든 건데 애가 셋이에요? A. 준. 애국자시다. A하고 준. 네. 그 가족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겠다 뭐 이런 어. 뜻이겠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승모근 아프면 우울증 생긴다 뭐 이런 거라면서요. JYP 승모근 아파본 적 있으세요? 아, 온몸이 아픕니다. 근데 솔직히 딱 승모근 부위가 아팠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그 해부학 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딱 어디가 승모근인지 압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승모근이 상승모근,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제 뭐 등 부위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근육인데 이제 흔히로는 여기 상승모근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승모근이 도드라져 있는 부위고 중부승모근이나 하부승모근은 여러 가지 뭐 등 근육이나 허리 근육이랑 오버랩이 돼 있어서 이제 딱 승모근 통증이라고 딱 지칭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 중에서 저 위쪽 여기가 아픈 거를 보통 사람들이 승모근 통증이라고 한다. 아니 진짜 승모근 아픈 것 때문에 우울증 생긴 환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굉장히 많고 왜냐면 이 승모근 통증이라는 게 사실 여기가 아프다 보면 신경통하고는 좀 다른데 연관통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의 다른 부위들로 옮겨가는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 좀 흔한 부위가 이 뒤통수 만나는 포인트라든지 뭐 관자놀이, 그 다음에 안구 주변 뭐 이런 쪽으로 두통이 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 통증 같은 것도 연관통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특히나 두통이나 안구통 같은 것들이 삶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립니다. 겪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같이 일반인은 승모근이 아파서 네네. 두통이나 안구통이 생겼다고는 생각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통이나 안구통이 승모근에서 생겼다라고 말을 하려면 배제 진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머리 MR에서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뇌파에서도 편두통 패턴이 머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보여야 되고 안구통 같은 경우는 안압이 또 정상이어야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제 진단이 필요한데 그런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분이 의외로 엄청 많다. 신경과나 안과나 이런 다 데 가서 돌아보신 거구나. 다 검사했는데 괜찮은데 잘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일로 가는 거군요. 네네네. 그럼 그런 분이 딱 오면 어떻게 승모근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시는 거예요? 일단 임상 증상으로 보고 또 우리 목신경 특히 이제 4, 5번 같은 경우가 승모근 쪽에 지배를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4, 5번 경추에서 신경 눌림이 있다. 그러면 승모근 때문이라고 또 단정할 수 없죠. 그거는 목의 경추의 신경 뿌리병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배제 진단을 하다 보면 임상 증상이 아프고 연관통 있고 다른 거 정상 배제 진단이 되면 이제 승모근 통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승모근 아픈 때 제일 잘 보는 의사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과는 정형외과에서도 보긴 하겠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정형외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뭐 관심이 있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좀 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예. 저는 정형외과를 사랑합니다.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자세 불량입니까? 승모근이 그럼 어떤 액션을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쉬려고 하는 거 이렇게 으쓱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 긴장 상태에 있거나 직업적으로 또 팔을 오랫동안 이렇게 써야 되면 팔이 피로해지면 얘를 또 이렇게 보상해서 쓰고 또 컴퓨터 같은 걸 하면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실어깅이 돼 있으면 이제 말하자면 승모근의 입장에서는 아령을 계속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과한 운동 중인 건가요? 약간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감염이라든지 뭐 염증이나 뭐 특별한 어디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예. 결국 자기가 몸을 잘못 써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 보는 네, 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 디스크랑 연관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목 디스크 환자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승모근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목 디스크 환자는 승모근 통증이 같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간별 진단이 꼭 필요한 질환은 맞습니다. 디스크가 없으면서도 승모근이 아픈 사람들은 일단은 뭔가 자세의 문제에서 네네. 비롯될 것이다. 그 승모근 때문에 머리 아픈 거하고 네. 뭐 그냥 딴 이유로 머리 아, 아픈 맞아. 거하고 혹시 구별이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배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편두통은 그냥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랑은 좀 패턴이 다르거든요. 좀 미식거리는 전조 증상이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뭔가 아리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조용한 데 있거나 어두운 방에 있으면 이렇게 공포심 느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전조 증상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두통이 머리의 뇌파나 이런 아니면 기질적인 뭔가 뭐 종양 같은 게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이제 일단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다 없고 그냥 여기가 아프고 뭔가 편두통 패턴이다. 그러면 사실 진단 목적이자 치료 목적으로도 한번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치료를 뭘 해봐요? TPI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TPI가 주사 뭐예요? 치료 같은 걸 좀 해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물리치료 방법으로 좀 풀어볼 수도 있고, 뭐 근이완제 같은 약을 써볼 수도 있고. 그 왜 저 보통 이렇게 좀 아프면 약국 가서 근육 같은 데 좀 아프다 이러면은 근육 이완제라고 이렇게 약을 주시거든요. 그런 거 먹어도 좀 도움이 돼요? 근육이완제를 약국에서 줘요 그냥? 대부분 전문의 약품일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뭔가 받아서 먹었던 것 같은데. 막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주면서 뭐 약간 더 덧붙인 느낌 이런 네. 거고. 진짜 근육이완제는 다 병원 의사 가서 처방에, 처방받아야 예, 되는 필요해요. 거군요. 아, 그럼 진짜 아프면 병원을 일단 가야 되겠다. 그렇죠. 운동 같은 건요. 자세 교정이나. 운동은 사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여기가 만약에 아픈데 뭐 스트레칭을 해라 그러면 또 좋은 자세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는 데를 좀 과사용하게 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통증이 심한 분들은 우선 통증을 떨구고 네,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북목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거북목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라운드 숄더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리는 이렇게 거예요. 되는 거? 네네. 그렇게 되면 중부 승모근이랑 하부 승모근이 거의 안 쓰이는 상황이 됩니다. 자세를 유지할 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고 네네.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게 네.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심하면 보톡스 주사 놓는다는 건 뭐? 네네. 대부분의 보톡스는 두통, 편두통이라는 거에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못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종류의 보톡스는 편두통에 적응증이 나와 있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승모근의 과도한 근육 수축이 안구통이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이 보이면 근육을 과도하게 근육이 수축하는 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보톡스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못 쓰게 하는 거네, 강제적으로 얘를. 그러니까 못 쓴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워낙 대근육이라서 네. 보톡스가 들어가서 뭔가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고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까? 근력을? 수축하는 걸 좀 줄여주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근육은 사실 뭐 수축력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써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근데 그 피부과나 뭐 이제 뭐 일반의 분들이 네. 하는 이제 의원 같은 데서 보면 승모근 보톡스라고 해서 네. 이제 여기를 좀 얇고 미용 예쁘게, 목적으로? 예, 네. 또 결혼하기 전에도 많이 맞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요렇게 맞는 거는 괜찮나요? 부위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제는 사실 워낙 많은 보톡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맞아도 승모근 통증 저하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미용적인 거에 많이 치우치다 보면은 용량이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승모근은 날개뼈에서 끝나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드는 거랑은 직접 관련은 이론적으로는 없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승모근 통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팔을 쓰다가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많이 쓰다가 얘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끌어 쓰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게 약해지면 갑자기 이게 안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도한 용량이 됐을 때는 팔 올리기가 힘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 용량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이게 얼굴에 보톡스도 한 번 맞으면은 음, 몇 달 지나면 맞아요. 효과 없어지잖아요. 뭐 이것도 똑같겠네요. 네, 이것도 그 프로토콜이 다 있고요. 뭐 3개월, 6개월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그런 프로토콜을 쓰고 만약에 뭐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불편한 게 없다. 그럼 굳이 뭐 아, 그렇게 더 할 이상 필요가 맞지 없는. 그러면 환자가 3개월 있다가 안 오겠죠. 그렇죠. 아무렇지도 네. 않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다시 안 오는 거고. 네. 그 보통 이제 그 직장인들 아 뭘 아파요, 맞아. 목 아파요. 맞아. 이거 다 승모근 아픈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되게 아프면 이게 승모근이 아픈 거다라고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여기 날개뼈하고 네. 요 목 선에서 약간 요 중앙 뒤쪽? 부위 정도, 중앙 부위 정도. 네. 어깨 꼭대기보다는 좀 뒤쪽으로 몇 센치 간 지점. 아닙니다. 요 꼭대기 쪽. 요 꼭대기쯤이 여기. 아파요? 네네. 여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약간 또 견갑근하고 또 경추 주변 근육이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난 엄청 발달해 있는 것 아, 안 같은데. 아파봐서 잘 몰랐는데 등이 아픈 게 아니라 어깨 목 사이쯤이 아픈 네네네. 거가 메인이에요. 네. 아. JYP 승모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육이 없는. 대부분의 근육이 없습니다. 아 여기도 없을 줄은 몰랐네. 자, 오늘 A준 재활의학과의 윤영관 원장님 모시고 이 승모근 통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